정부가 대구를 압축 천연가스인 CNG 연료택시 시범사업지구로 정하고 LPG 택시를 CNG 택시로 변경하려고 하자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일부 의사들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휴진에 동참해 곳곳에서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되살아나면서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환한 불빛의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는데요. 유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가 액화 석유가스인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압축 천연가스인 CNG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압축 천연가스, CNG 택시는 모두 930여 대. LPG보다 연료비가 싸고 환경 친화적이란 이유로 2012년에만 LPG 택시 720대가 CNG 택시로 개조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대구를 CNG 택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면서 올해 26억 원을 들여 LPG 택시 550여 대를 CNG 택시로 더 개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의 경영난 해소 차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이 친환경 문제가 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제 국토부에다가 좀 예산도 신청하고. 하지만 CNG 택시 기사들은 불만이 큽니다. 조그만 가파른 길에서도 속도가 뚝 떨어져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지 못합니다. 이 언덕길에 마주치면은 힘이 없어갖고 잘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팍 차고 올라가는데 한 번 충전하면 LPG를 넣을 때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km 안팎 정도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충전소는 대부분 외곽지에, 그것도 대구에는 9곳밖에 없고 밤 12시면 문을 닫아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 충전을 하느라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회사에서는 그거를 알면서도 나몰라락 하고 있는 게거든요. 현실적으로. 용기 압력이 LPG보다 70배가량 높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CNG 소비량이 많아져서 CNG 세금이 붙어버리면 LPG가 큰 차이가 없고요. LPG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221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편차를 계산해버리면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올해 안에 CNG 충전소 한 곳을 새로 지으면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경제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오늘 지역 병원에서도 진료에 차질이 일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의학분업대와 같은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동네 병원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 진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사진까지 찍어 증거로 남깁니다.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하루 종일 헛걸음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 안 하는 것 같고 손님한 사람도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왔더니 문이 닫게 해야지. 대구 경북 2,800여 개 동네 병원 가운데 대구는 20% 중반, 경북은 20% 초반의 휴진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들한테 양심을 쏘여가면서 원격 진료를 하라고. 왜냐하면 오진이 분명히 생기고 100% 오진이 생기는데. 집단 휴진 참여를 끝까지 저울질하던 전공의들이 막판에 휴진 참여를 결정하면서 오늘 집단 휴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전공의들도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만을 남겨두고서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의 8개 대형 병원들도 환자 진료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오늘 하루 수술을 미뤘고 다른 병원들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를 돌보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진이 확인된 동네 병원에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보내 소명 기회를 주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21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의사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 동안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해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지난 8일 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인 오늘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소중한 살림이 잿더미가 됐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성주군 토실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큰 불길을 잡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잔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간 전 행정력이 동원돼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11헥타르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강우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안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나 건조해가지고 지금 가봐만 지금 뭐 먼지가 날릴 정도로 지금 가뭄입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나지 않아 그래서.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40건,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보니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 42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14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개 5월까지인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발생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돌풍과 타는 듯한 건조함이라는 봄철 기후적 특성에다가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과 행락객 실화 같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는 논밭두렁 소각을 일절 금지하고 또 취약지에는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피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오늘부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마다 산불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AI 방역 상황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평택의 병아리 분양 농가를 담당한 가축 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주는 바람에 경주 양계 농장에 AI에 감염된 병아리가 분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AI에 감염된 병아리가 분양된 27개 농가와 인근 농가 등 28개 농가의 55만 8천여 마리의 닭 가운데 오늘까지 27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고 나머지를 모두 매몰하는 데는 사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젯밤 하늘에서 환한 불빛을 내는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신고도 많았는데 흔히 별똥별이라 불리는 유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포항의 한 도로. 작은 불빛이 지표면을 향해 떨어지다 갑자기 거대한 불꽃을 내며 사라집니다. 저거. 유성. 같은 시각 구미의 한 도로에서도 큰 불꽃에 휩싸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뭐 이렇게 물체 이상한 거 막 떨어지길래 봤는데 대기 막 주황색 빛을 띠면서 이렇게 폭죽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짝하면서 떨어졌거든요. 이 같은 불꽃은 대구에서도 목격된 것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전국에서 일제히 목격됐고 일부에서는 굉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UFO라는 신고도 있었지만 흔히 별똥별로 불리는 유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돌덩이나 소행성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기권에 들어와 마찰을 일으키며 불꽃이 발생했고 땅에는 떨어지지 않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유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것들은 화구라고 해서 비교적 입자가 큰. 전문가들은 하루 평균 10,000개 이상의 유성이 떨어지지만 이번처럼 큰 불빛의 유성이 지표면에서 촬영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성.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포항 일본 간 정기 항로 개설 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승객과 화물을 실은 페리 여객선이 시범 운항길에 올랐는데 내년 하반기에 정기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끈한 대형 여객선이 포항 영일만 항에 들어왔습니다. 첫 시범 운항에 나선 이스턴 드림호로 포항 영일만 항에서 교토 마에주루 항까지 550km를 15시간 걸려 운항하게 됩니다. 면세점과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승객 500명과 컨테이너 128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포항에서 곧장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또 그도 가깝고 또 우리가 여기서도 그 일본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가까워서 집도 가깝고 여기 배를 타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승객들은 선상에서 하룻밤을 묵고 교토 마에주루 항에 도착해 교토와 오사카의 명승지를 둘러보고 나흘 뒤 포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 운항은 정기 운항에 앞서 소요 시간 및 비용을 최종 확인하고 여행 상품 개발과 입출국 불편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관광객 유치 그리고 포항의 물류가 가장 단거리인 550km로서 일본으로 우리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범 운항은 성사됐지만 항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 쾌속선으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현실에서 포항에서 일본까지 15시간 걸리는 여객선이 어떻게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객보다는 화물을 적극 유치해 정기 노선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물동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페리 여객선이란 화물 비중이 70%, 여객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배를 말합니다. 이곳이 모두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오늘은 첫 운항이라 컨테이너 4개만 실렸습니다. 어렵게 항로는 개설했지만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가 더 큰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와 수질, 토양 생태계 등 6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생태계 분야도 일부 수목의 백화 현상 등이 나타나 앞으로 추가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 불법 도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포함된 남녀 혼성 도박단이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억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평 남짓한 비닐하우스형 창고에 도박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닷가 장판에 숨겨둔 돈다발이 쏟아지고 한쪽에는 개수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원종온 도박단은 무려 63명, 가정주부도 4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밤새 억대의 판을 벌였습니다. 도박장 내부엔 온열기도 설치됐고 전기 판넬까지 깔려 있습니다. 청송, 구미, 대구 등지에서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주 IC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 이곳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투 3장을 돌려 끝수가 높은 쪽이 돈을 따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의 판돈은 회당 200~300만 원, 압수된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도박장은 모집책, 연락책, 보초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한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3% 올랐고 전달보다 0.3% 올라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이 전달에 비해 5.7%나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집세와 서비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경북 역시 1월에 비해 0.4%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이 6.2%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주 막을 내린 대구 섬유박람회를 통해 1억 9,5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지난해보다 4% 늘어난 8,500만 달러의 계약 예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 기계전도 만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하면서 8,5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1,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엑스코 측은 두 전시회가 함께 열리면서 융합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오늘 대구시청에서 대구 공무원노조,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7명과 교사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12인승 차량에는 원생 7명과 어린이집 교사, 운전자가 타고 있었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토너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120여 제곱미터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이 무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건물 중간에서 불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오늘 대구 달성공원에서 전국 각지의 천도 교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의 150주기 추모식과 순도 선열 합동 위령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합동 위령식을 연 것은 대구가 최재우 선생이 순도한 곳으로 앞으로 대구의 순도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이 올해 지역 물품을 280억 원어치 이상 매입하고 전통시장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지역은행 정기예금 예치 금액을 1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 물품 매입을 12.8%에서 15%로 용역 서비스 비율을 42%에서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역민 고용 비율을 90%대로 올리기로 했고 이마트는 용역 서비스와 인쇄 발주 비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자전거 동호인 등 민간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의 자전거 도로 특별 점검에 나서 도로 상태와 안내 지시 표시판, 휴게 편의시설 등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 주변 등 지역의 자전거도로 630km를 40명의 민간 합동 점검반이 자전거를 타고 점검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